네, 안녕하세요. 오티입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동화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아요. 네, 처음에 저는 아이들에게 책을 보여줄 때 슉! 이렇게 좀 빨리 보여줘요. 이렇게 하면 저게 뭐지? 하면서 아이들의 시선을 이렇게 이끌죠. 또 한 번 더 보여주고,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나 뭘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해요. 이렇게 두세 번 슉슉 지나가면 이제 아이들이 동화책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책 표지와 책 등 그리고 책 뒷면을 자세하게 살펴봐요. 동화책을 보시면 책 표지와 책 등과 책 뒷면이 연결된 동화책이 굉장히 많아요. 혹은 책 안의 내용이 뒷면이나 표지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먼저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본답니다. 그리고 이제 책 표지를 아이들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책 표지를 살펴볼 때 책 표지가 있고 책 등이 있고 그리고 책 뒷면이 있는데, 먼저 책 표지를 살펴봐요. 책 표지를 살펴볼 때는 그림을 찬찬히 살펴봐요. 주인공이 나와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을 자극하는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발문으로 내용을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때로는 이렇게 제목을 가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7세가 되면 아이들이 글자를 좀 잘 읽고 글자 읽는 거에 또 흥미를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잘난 척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 글자 읽는 것 자체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해 교육에 있어서 획일적인 그 글자 교육의 단점으로 꼽히는 게, 글자는 읽을 줄 아는데 그 내용의 의미는 모르는 게 큰 단점이잖아요. 그 동화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글자는 읽었는데 글의 내용에 관심 가지지 않고 글자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서 책 제목은 나중에 소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뭘까? 하고 가려놓은 다음에 이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책 제목을 물어봐 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림책 이런 연수를 들어보니까 이런 출판사나 글이나 그림을 지은 사람, 옮긴 사람, 이런 것들도 다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 저는 거기에 크게 집중하지는 않고 이런 사람이 지었대 하고 넘어가져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큰 그림들 있잖아요. 주인공이 나오는 큰 그림들. 이런 큰 그림 자체를 가려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 큰 그림에 집중해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세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창문 속에 누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면 이 그림 속에는 누가 있을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여기는 누구의 집일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정말 표지만으로도 10분, 20분 이상, 30분 이상씩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가 나왔고 또 누가 나올까? 또 돼지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 되고,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발문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 표지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는 크게 발문을 준비한다기보다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이제 책 등과 뒷면이 있잖아요. 동화책마다 참 다른데 이렇게 책이 쭉 연결되어 있는 동화가 있어요. 하나의 통 그림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앞표지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연결되어서 뒤에 나온 내용이 있고, 이 책처럼 책 내용 중에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돼지 삼형제가 있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친구들의 표정은 어떤지, 어떤 기분인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그 책 표지 다음 장이 참 중요한데요. 그냥 휙휙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단면 색깔로 나온 경우도 있고 막 어떤 패턴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책처럼 이렇게 내용의 한 부분이 소개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이 바탕이 되는 지도가 나와 있어요. 내용을 모를 때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더 이야기할 거리가 많고 더
상상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거리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뭘까? 집들이 있어요. 누구네 집일까? 이 그림은 왜 그려져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으로 여기 돼지도 발견할 수 있고 이 돼지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런 화살표를 발견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답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또 한 번씩 제목과 그림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림들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돼지들은 뭘 하고 있을까? 라던가 이 그림은 꼭 책 안에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너희들 이 그림을 기억해 놓았다가 그림책 속에서 이 숨은 그림을 발견하면 선생님 찾았어요 하고 이야기해주세요 하면서 아이들이 집중하면서 아까 맨 앞에 봤던 그림이에요 하고 찾기도 하는 놀이를 동화를 읽으면서 하기도 하고요. 이 그림을 보면서 상상을 펼쳐나가기도 해요. 이 그림책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돼지들이 말을 안 들어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참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요. 아기 돼지 뿌와 톤과 양이 수건을 가지고 싸우다가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아무거나 쓰면 어때? 다 같잖아. 그래서 내 거야 내 거. 대사는 없지만 이 그림 상황을 보고 선생님이 대사를 해줘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내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집에서 언니나 오빠랑 싸워본 적이 있니? 하면 뭐 때문에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그 이야기만으로도 엄청 많이 펼쳐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장에는 엄마한테 혼난 이야기들이 있는데 동화책 내용을 아이들의 경험과 연관시켜서 물어봐주면 아이들이 자기의 경험 이야기를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 안 먹어서 혼나고 어지럽혀서 혼나고 또 서로 다투다가 혼나고 해요. 그래서 마침내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 말 안 듣는 아이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야. 나가! 이렇게 돼요. 무서운 동화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집을 떠날 준비를 해요. 엄만 화났네. 이런 집은 정말 싫어. 우리 이 집 아이가 아니라면 집을 나가자. 그래서 이제 막 짐을 싸기 시작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림 속에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저 이 동화를 나눌 때 너희들은 집을 나간다면 어떤 물건을 꼭 챙겨 나가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정말 다양한 대답이 나왔는데 핸드폰을 챙겨 나가고 싶어요. 뭐 돈을 챙겨 나가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엄마를 챙겨 나갈래요 하고 되게 감동적인 대답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화책 한 장 한 장마다 아이들의 생각과 경험을 물어봐 주시면 참 재미있는 동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노래하는 부분이 나와요. 엄마 잘 있어요. 우리 집 나가요. 하고 이제 이 집하고는 헤어지는 거야. 다른 집 아이가 될래. 집 나가자 꿀꿀꿀. 집 나가자 꿀꿀꿀. 이렇게 글자로 적혀 있는데 이거를 노래로 불러주어도 재밌는 것 같아요. 집 나가자 꿀꿀꿀꿀꿀꿀꿀꿀꿀 좋은 집을 찾아서 꿀꿀꿀꿀 나도 집 나갈 거야. 집 나가자 꿀꿀꿀꿀꿀꿀꿀꿀 좋은 집을 찾아서 꿀꿀꿀꿀 하고 삼형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요. 이 노래는 이제 여러 집을 거치면서 계속 부르게 되는데 노래를 부르다 보면 아이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화책마다 이런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노랫말로 바꿔서 노래를 부르면서 동화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참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참여하면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토끼네 집에 가요. 똑똑똑 이럴 때도 그냥 똑똑똑 말로 할 수 있지만 옆에 책상을 톡톡톡 이렇게 두드리면서 효과음을 넣어주면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우리 이 집 아이가 되어도 돼요? 아니 무슨 일이니? 너희들은 돼지네 집 아이들이 아니니? 하지만 엄마가 말 안 듣는 아이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집에 잠깐 있어 볼래? 하고 이제 토끼네 집으로 들어가요. 토끼네 집에 들어가면 반찬 투정을 당근 먹기 싫어서 반찬 투정하다가 엄마한테 혼났던 사건이 앞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당근 산이에요. 당근 샐러드에 당근 주스에 당근밥에 온통 당근 튀김에 당근 음식으로 먹고 아이들이 이제 돼지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죠. 아무래도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아 하고 또 새로운 집으로 떠나요. 집 나가자 꿀꿀꿀꿀꿀꿀꿀꿀꿀 좋은 집을 찾아서 꿀꿀꿀
꿀꿀꿀꿀꿀 우리 같이 불러볼까? 하고 아이들과 함께 부르면 한 두세 번 부르면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따라 부르거든요. 그 다음 집으로 가면 악어네가 나오고요. 그리고 악어네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집도 마음에 안 들고 또 까마귀네도 나와요. 이렇게 동물이 계속 반복되면 아이들이 그 다음에 또 어떤 동물의 집에 가겠구나 라는 이런 예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여기 포스트잇 같은 것을 이용해서 조금 큰 포스트잇으로 가려주고 이번에는 어떤 동물의 집에 도착했을까 하면 아이들이 상상을 해서 뭐 사자네 집에 도착했을 것 같아요, 양 집에 도착했을 것 같아요 하고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친구가 이거 좀 떼줄래? 하면 나와서 딱 떼주면 까마귀네 집이었어요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금 루즈해질 때쯤 아이들에게 질문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질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까마귀네 집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겠죠?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집을 나가고요. 마침내 이 아이들은 이렇게 집을 만들어요. 집을 만들고 뒤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동화책이 너무 재밌고 저는 부모 참여 수업 때 이 동화를 들려주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 가족에 관해서 아이들과 활동이 펼쳐나가게 된다면 이 동화를 듣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아기 돼지들은 달리고 달려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하고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 집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또 마지막 장에 이렇게 다시금 지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는 처음에 봤을 때 지도에서는 아이들이 상상하는 질문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좀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너희들이 악어네 집에서 만약에 악어네 집에 갔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있겠니? 너희들도 마음에 안 들었을까? 하는 돼지 입장이 돼서 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 회상하기 질문, 그 동화 자체에 대해서 회상하는 질문을 해보아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화는 또 동극으로도 또 좀 적합한 책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반복되고요. 아기돼지 삼형제와 여러 동물이 있고 대사가 반복돼요. 똑똑똑 이 집 아이가 되어도 되나요? 아니 무슨 일이니? 너희들은 돼지네 집 아이들이 아니니? 엄마가 말 안 듣는 아이는 돼지네 집 아이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집 나가서 꿀꿀꿀꿀꿀꿀 해서 교실 전체를 이 마을로 구성을 해서 어떤 영역은 악어네 집, 어떤 영역은 까마귀네 집, 어떤 영역은 또 누가 나왔죠? 토끼네 집 이렇게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토끼 역할을 맡은 친구 토끼 집을 꾸미고 악어 역할을 맡은 친구들은 악어네 집을 꾸미고 대사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돼지들은 또 집 떠날 준비도 해보고 또 집을 짓는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교실 전체를 무대로 만들어서 모두가 참여하는 동극 활동을 해도 참 재미있는 책인 것 같아요. 동화를 아이들과 그림책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이렇게 구성된 동화책을 한번 소개해 보았고 앞으로 아이오 컨텐츠를 찍을 때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그림책들을 소개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